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지드린 대로 오피스의 기본적인 뼈대 모델링 해보고 트랜스폼 명령어들 순차적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PDF의 내용 같이 기본적인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변형시키는 걸 해볼 텐데 PDF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요 강의를 따라오시는 거다 보니까 어떤 순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띄워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한 모델링은 제가 지금 모델링하는 화면을 따라오시면서 모델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오피스 건물 자체가 이제 규모가 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설계에서는 밀리미터 단위로 도면을 그리고 모델링을 하시는 게 맞는데 우리 강의에서는 미터 단위로 유닛 설정을 변경해 줄게요. 그래서 옵션 들어가시면 그리드 말고 밑에 보시면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미리 바꿔놨는데 원래 이제 이게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있죠? 네, 여기 있네요. 요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미터 단위로 변경을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톨러런스 값을 바꿔놨는데 요거는 손 안 대셔도 괜찮아요. 요게 이제 어, 표현될 때 소수점 단위로 표현이 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건데 일단 뭐 우리가 미터 1.1m 뭐 1.2m 이런 소수점 단위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유닛을 1로 맞춰놨습니다. 1 단위로 가게. 자, 요거 미터 단위로 바꾸는 것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OK를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옵션 들어가서 이번엔 그리드 설정을 바꿔줄게요. 그리드 가시면 우리 이제 요게 기본 세팅이 1로 되어 있었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것도 그리드 라인 카운트를 100으로 바꿔줄게요. 기본이 70으로 되어 있죠, 그쵸? 70으로 되어 있는 걸 10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마이너 그리드 라인 스페이싱은 1m. 그래서 그리드 하나당 마이너 그리드 하나당 1m가 간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도록 변경해 줄게요. 그리고 그리드 스냅도 100m가 아니라 1m로 맞춰야겠죠, 그쵸? 요 스냅이랑 요 스냅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변경을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오프라인 수업 같으면 제가 세팅하는 시간을 기다려 드리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화면 정지하고 따라 하시면 되니까 쭉 진도를 나갈게요. 그래서 오피스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큰 틀을 작성을 해볼 텐데 일단 구조 기둥을 쭉 배열을 한 다음에 그 구조 기둥들을 토대로 모형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1 곱하기 1m짜리 기둥, 좀 크긴 한데 1 곱하기 1m짜리 기둥을 만들어서 올려 보겠습니다. 그럼 렉탱글 0,0을 중심으로 relative 1,1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사용할 기둥이 되겠다. 자, 그리고 제가 레이어 세팅을 항상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안 했네요. 저도 한번 레이어 세팅을 해볼게요. 커브,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게 커브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할 서피스 레이어 이렇게 만들고 필요한 경우에 뭐 재료에 따라서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커브 레이어에다가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볼륨으로 바꿀 거니까 서피스 레이어에다가 익스트루드 커브 입력하시고 엔터 치고요. 높이를 지정하는 게 되겠죠. 이제 건물을 얼마만큼 높이로 올릴 거냐. 160을 입력해 줄게요. 160m. 됐죠? 그러면 여기서 탑뷰에서 이 기둥을 배열시켜 줄 건데요.
array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 array 명령을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array 입력하시면 number in x directio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몇 개를 갈 거냐,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몇 개를 갈 거냐, 이렇게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6개,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6개 똑같이 입력을 해주고요. g 디렉션으로는 높이니까 갈 필요 없겠죠. 하나만 있으면 된다. 엔터. 자, 그리고 스페이싱은 간격을 말하는 건데요. 기둥 간격,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좌표를 찍을 때는 이 왼쪽 편에서 왼쪽 편까지 이렇게 계산을 할 텐데, 어쨌든 우리는 기둥 간격을 입력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를 10m로 잡아볼게요. x 10m, 그 다음에 y 10m 이렇게 잡으면 미리 보기가 뜨는 거예요. 미리 보기. 그리고 엔터를 쳐주셔야겠죠. 네, 이렇게. 자, 강의 자료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즉흥적으로 바꾸는 거니까. 기둥 배열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하시면 코어 배치를 하시잖아요. 네, 엘리베이터도 들어가고 계단실도 들어가고 뭐 덕트 스페이스라든지 EPS, TPS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는 코어 설계를 하실 텐데, 그 코어를 센터 코어로 잡아서 계략적으로 커브로 요 위치 정도를 커브로 한번 잡아 볼게요. 얘가 아마 위에 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살펴볼까요? 그쵸? 네. 밑으로 내려줄게요. 자, 그러면 코어는 전단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조체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기둥은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하시면 요런 기둥들 사이사이에 보가 쭉 걸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가 쭉 걸리는데 요 코어와 기둥이 맞닿는 부분에 이렇게 상부에 보가 걸리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 코어 부분은 추후에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통째로 올려가지고 뚫어주도록 할게요. 자, 요 상태대로 모델링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기초를 만들고, 그리고 그 기초 바닥에서부터 각층의 슬래브를 만들 건데, 일단 기둥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니까 기초 자체도 바닥에서부터 기둥 전체를 포함하게 사각형을 그려야겠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 얘 두께를 줘야 되니까 extrude curve 마이너스 방향으로 기초니까 1m 정도 줘볼까요? 네, 마이너스로 하는데 지금 위로 올라가네요. 그러면 플러스 방향으로 1을 주면 되겠죠. 좀 더 줄까? 건물이 크니까 2m 정도로 해볼게요. 네, 이렇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소수점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슬래브가 얇으니까 0.1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요게 유닛이 1로 되어 있으면 소수점이 입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0.1로 다시 변경했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자, 요게 이제 기초니까 각층의 슬래브가 또 있어야겠죠. 각층 슬래브들. 그래서 얘를 복사하셔도 되고, 우리가 만들어 놨던 커브가 있는데 요 커브를 이동시켜 가지고 슬래브의 위치를 한번 잡아 볼게요. 요거. 자, move vertical. 1층은 층고가 좀 높으니까 한 5m? 6m 잡아 볼까요?
네, 6m로 잡아봅시다. 6m. 자, 그럼 1층 층고는 6m다. 여기서 익스트루드 커브 다시 엔터. 요 슬라브 두께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 슬래브는 한 150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0.15 입력하기가 좀 귀찮으니까 200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럼 0.2가 되겠죠, 그쵸? 0.2. 아래쪽으로 슬래브를 만드셔야 돼요. 밑으로. 자, 이 커브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요거죠, 요거. 자, 그리고 이 슬래브가 쭉 적층되면 되잖아요. 쭉 위로 적층되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카피 버티컬 해가지고 하나씩 쭉 복사하셔도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레이 명령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어레이 x, y가 아까 입력했던 수치가 입력돼 있을 거예요. 근데 x, y 축으로는 지금 배열을 하는 게 아니니까 1로 바꿔주시고 높이 방향 g 디렉션으로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거를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지워버리면 되니까 몇 개가 올라가는지 한 40개 정도 해볼까요? 40개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한 층의 층고를 몇 미터로 잡을 거냐 높이를 한 층 층고를 4m로 잡아볼게요. 4m. 자, 그러면 미리 보기가 뜨고 엔터를 치면 쭉 올라가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위에 뚜껑 얘는 넘어갔으니까 필요 없겠죠. 삭제해버리면 되고. 자, 여기서 저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서피스로 되어 있는 레이어를 이름을 변경해 줄게요. 하나는 컬럼, 하나는 슬래브,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 위에 있는 슬래브들만 쭉 선택을 하시면 컬럼만 쭉 선택을 하시고 얘를 컬럼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다시 슬래브만 쭉 선택하시고 얘는 레이어를 슬래브로 바꿔줄게요. 여기 아마 지금 뭐가 중복돼서 선택된 거지? 슬래브로 바꿔줄게요. 됐죠? 색깔을 좀 구분할까요? 저는 이제 보여드리는 입장이니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깔 구분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의 자료에는 그룹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룹 쓰지 않고 레이어 구분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튀어나간 부분이 있죠. 기둥이 지금 위로 튀어나갔으니까 요 튀어나간 기둥 부분들을 요 높이에 맞게 낮춰 줄게요. 그렇죠? 기둥이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로 튀어나갔잖아요. 그래서 스케일 1 디멘전 명령을 이용해서 패러렐 뷰로 바꿔놓고 해볼까요? 아이고.
선택하려고 패러렐 뷰로 바꾸고자 하는데 이게 뷰가 고정이 돼버려서 오히려 선택이 어렵네요. 이렇게 선택할게요. 그냥 예, 스케일 1 디멘전. 자, 바닥에서부터 여기죠. 여기 끝까지가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쵸? 중첩이 안되게 요 밑에서 받쳐주도록 할게요. 저희가 뭐 볼을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 보가 있어야 정확하겠지만 요 밑으로 받쳐주도록 이렇게 변경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모델링상 보면 기둥이랑 슬래브가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링이 정확하게 되려면 그러니까 실제 구조가 아니라 모델링상 정확하게 보이려면 여기에 이제 선이 가야 되는데 선이 쭉 가야지 이제 중첩이 안 된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스케치업처럼. 근데 지금 통과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이 안 가고 겹치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 슬래브들을 기둥에 맞게 잘라줄게요. 그래서 불리언 디퍼런스를 할 건데 불리언 디퍼런스 원본 개체를 이제 삭제하면 안 되겠죠. 어디에서 어디를 뺀다 라는 걸 할 때 슬래브에서 기둥들을 뺄 건데 기둥을 이제 삭제하지 않고 빼야겠죠. 그래서 개체를 선택하실 때 여기에서 얘네들을 빼겠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형태가 정확하게 더 큰 애들이 있어야지 중첩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완전히 빠지는데 면과 면이 맞닿아 있는 경우에 그 겹치는 면이 생성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건데 보시면 이 슬래브에 요거 있죠. 요거 겹쳐 있는 얘네들이 지금 없어야 되는데 다 중첩되면서 생겨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예상치 못한 부분인데 탑뷰에서 선택해 가지고 빼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윗뚜껑 하이드하고 요거죠. 요거 얘네들이 지금 중첩돼서 만들어지는 게 딱 면이 겹쳐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델링 하실 때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저도 당황을 했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얘만 남겨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컬럼을 켰을 때 이렇게
선이 딱 잘려 있으니까 요 라인이 살겠죠. 요 라인이 모델링상 요 라인이 정확하게 살아 있겠죠. 스케일 원대한 것도 다 남아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바닥에 코어 위치를 지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코어 위치를 찾아가지고 기초가 날아가 버렸네. 네, 아까 코어 위치 요걸로 잡아놨었죠, 그쵸? 얘를 익스트루드 커브 해서 쭉 올릴게요. 그래서 끝 부분이 여긴데 요 코어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계단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더 올라와 있겠죠, 그쵸? 그래서 한 층만큼 더 올리시면 되는데 move vertical로 4m 더 올려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또 뭘 하면 되죠? 슬래브에서 얘를 뽑아내면 되겠죠. 얘를 뽑아내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delete input 해버릴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양을 만들면 벽체를 그리셔야 되니까 이런 솔리드가 아니라 두께가 있는 벽을 다시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컬럼 가리고 Boolean difference를 자, 여기서 얘를 뽑아줘라. 네. 지금 delete input 옵션이 켜져야 되는데 네,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밑으로 가가지고 커브에서 옵셋 벽 두께 300 정도 잡고요. 0.3 400 잡을까요? 0.4 좀 크게 보이는 게 나으니까 네, 요거 다시 익스트루드 커브 얘랑 얘 잡고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네, 솔리드 옵션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얘도 위에까지 더 올려야 되니까
move vertical. 여기도 윗뚜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슬래브를. 그래서 3.8 올려줄게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막아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extrude surface 그래서 0.2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뚜껑 만들고 불리언 유니언 시키고 merge your faces 한 거예요. 제가 지금 평소에 사용하던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세팅들이 전부 다 기본 설정으로 바뀌어 있어서 계속 좀 오류가 나네요. 버벅거리네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됐죠? 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건물의 큰 틀인데 실제로 바깥을 막는 외피가 있어야 되니까 외피 부분은 커튼 월이라고 하는 유리로 되어 있는 월로 설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상으로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커튼월을 구성하고 있는 뭐 멀리언이나 어떤 브라켓 같은 거는 모델링을 하지 않고 넘어갈 텐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니까 일단 바깥쪽 외피를 그냥 유리로 가정하고 프레임을 씌워 볼게요. 그래서 커튼월은 실제로 이제 슬래브에서 잡는 거기 때문에 건물의 실제 외피보다 조금 떠 있거든요. 그래서 렉탱글을 그릴 건데 아까 그려놓은 거 있으면 그대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요 렉탱글을 이용할 건데 실제 건물 요 벽체의 면보다 유리가 더 떠 있어요, 밖으로. 그래서 얘를 옵셋을 시켜서 넉넉 잡아 그냥 한 0.5 정도 띄워 버릴게요. 50cm죠. 네, 이렇게 띄워 버릴게요. 실제로 얘가 이제 유리면이 되고 이 유리면을 잡기 위한 가로 세로 프레임이랑 그 프레임을 잡기 위한 앵커 같은 것들이 다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모델링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익스트루드 커브 할 건데 이번에는 솔리드가 되면 안 되겠죠. 면으로 우리가 만들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면으로 쭉 올려줄 거예요. 얘를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둘러싸지겠죠. 근데 이제 커튼 월로 되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커튼월 날개벽을 조금 더 올려서 뭐 이런 옥탑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건물이 조금 더 높아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추락 방지 난간의 역할을 대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설계에 응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 객체도 마찬가지로 스케일 1D 명령을 이용하시든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 클릭을 이용하시든 뭐 여기 4m 높이까지 더 맞춰서 연장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케일 1D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좀 올려줘라. 이렇게 둘러싸는 거죠. 그리고 얘를 글래스 레이어로 바꿔가지고 투명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재료를 손댄 적은 없으실 텐데 실제로 렌더링 하실 때는 렌더링 툴에서 재료 지정을 하셔도 괜찮지만 일단 렌더링 뷰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라이노 자체에 가지고 있는 렌더링으로 그 재료를 좀 바꿔볼게요. 머티리얼 쪽에 가시면 그냥 클릭만 하시면 이런 창이 뜰 건데 디폴트 머티리얼로 지금 플래스터 회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글래스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랑 조금 구성이 다를 수 있어요. 버전 차이 때문에 유리의 색상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유리의 색상은 뭐 파란색 계열로 그리고 얼마만큼 투명할 것인가 안쪽이 완전히 보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정하게 되어 있죠.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로 맞춰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렌더링 뷰에서 이렇게 투명하게 살짝 투명하게 처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시간 렌더링 툴로 돌려보시면 조금 더 극적으로 잘 나타날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뼈대를 모델링을 끝내고요. 얘네들을 여러 개를 복사해 가지고 트랜스폼 변형시키는 명령들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뭐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트랜스폼을 시키면은 원래 개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비례나 형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 스케일 1D 했을 때 창틀의 프레임이 가로 세로가 연결된 걸 스케일 1D를 하면 창틀의 프레임이 넓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기둥의 어떤 형태라든지 비례가 바뀌니까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이렇게 모델링 하는 방식이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일종의 이제 여러분들이 더 정확한 기둥을 다시 그린다고 가정을 하고 그 기둥의 위치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준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이 방식으로 모델링을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같이 모델링 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트위스트 명령부터 해볼 건데요. 지금 하려고 하는 명령들은 트랜스폼 안쪽에 가시면 여기 쉬어도 있고 트위스트, 밴드, 테이퍼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요거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트위스트는 뒤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강의 자료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축을 잡아서 가지고 스크류의 손잡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을 정확하게 그릴 줄 아셔야 된다. 내가 그 꽂아 놓은 축에 따라서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기 때문에 회전하는 힘을 가하기 때문에 그 축의 중심이 어딘가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 그 레일 리볼브 배웠을 때 약간 축이 틀어져 있을 때 형태가 변형된 거 보신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축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축을 그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러 개를 복사해 놓고 작업을 해 봅시다. 어레이 명령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레이 명령으로 할까요? 50m니까 어레이. 자, 얘 전체를 어레이 할 거다. X축 방향으로 10개를 갈게요. Y축 방향으로 하나, G 방향으로도 하나. 그리고 X축 방향으로 거리는 이 건물 자체가 50m니까 좀 여유롭게 뛰려면은 한 150 정도로 띄워 놓을게요.
자, 얘가 기본 형태고 두 번째 거부터 변형을 시켜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스크류를 할 거니까, 돌려버릴 거니까 중심축을 클릭할 수 있는 어떤 가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 미드 포인트를 우리가 찍을 수 있으니까, 얘 미드 포인트를 찍기 위해서, 중심점을 잡기 위해서 가선을 그린 거고요. 자, 이거 전체를 트위스트 명령을 해보시면 select object to twist 되어 있으니까 전체를 돌려버리겠다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enter. 축을 입력하라고 나와요. start of twist axis 이렇게 나오는데, 시작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수직으로 쭉 선을 그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래에 만들었던 요 선의 중심을 클릭하면 되는데, 지금 클릭하는 데 있어서 뭐 다른 것들이 되게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러면은 다 하이드 해가지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을 제가 슬래브에다 그려놨네요. 옮겨버릴게요. 디폴트로. 자, 그러면 다시 트위스트 전체 선택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하이드 하시면 중심점을 클릭하기가 쉬워지겠죠. 그쵸? 클릭하고 위로 갈 거예요. 지금 근데 XY C 플레인이니까 위로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켜시고 뷰를 프론트 뷰로 잡아서 위로 갈 겁니다. 위로. 이렇게. 자, 두 번째 점 찍고, 세 번째 점은 축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잡이를 만드시는 거예요. 저 손잡이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잡고 와인병 따듯이 돌려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축의 길이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자, 축의 방향만 지정하신 다음에 세 번째 점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얼마만큼 돌릴 거냐를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하시는 건데, 얼마만큼 돌릴 거냐를 입력하시는 건데, 자, 첫 번째 레퍼런스 포인트를 수직으로 찍고, 실제적으로 이제 눈으로 보면서 한다고 하시면 탑뷰에 가서 보고 돌릴 각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조금 컴퓨터가 힘든가 봐요. 실시간으로 보여주기에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는데, 각도를 입력하셔도 돼요. 이제 로테이트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각도를 그냥 90도로 입력을 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손잡이를 만드는 거였고, 그 손잡이를 얼마만큼 돌릴 거냐를 세컨드 레퍼런스 포인트를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각도를 입력하시면 된다. 회전이랑 명령 똑같이. 그래서 90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90도가) 돌아가게 이제 몰핑이 될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실제 이제 구조를 만들면 우리가 얘를 철골조로 짜게 되니까 철골 자체가 이렇게 부드럽게 휠 수는 없잖아요. 이제 폴리건 모델링처럼 딱딱딱 수직인, 그러니까 직선인 철골조를 가지고 와가지고
살짝씩 이렇게 꺾어 붙여서 전체적으로 그 꺾인 형태가 곡선처럼 보이게 이제 모델링이 될 텐데, 시공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다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기본 디폴트 모양을 만들어 놓고 지금 트랜스폼 해서 그런 건데, 코어 같은 경우가 이제 휘어지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그냥 감안을 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코어에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어는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배치를 하시는 게 맞다. 예, 기둥에 걸리지 않게. 네, 그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예, 이야기하지 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됐죠? 트위스트. 자, 그러면 트위스트가 옵션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축을 편심으로 줘가지고 회전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트위스트의 두 번째 점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포함되도록 축을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건물 전체가 설정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설정되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위스트의 시작점, 그리고 축의 끝점, 그리고 각도, 요 세 개가 트위스트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각선 하나 그어놓고, 네, 여기에서부터 트위스트, 또 전체 선택하고 엔터, 미드 포인트 찍어야겠죠? 네, 얘가 잘못 그려진 거죠? 트위스트, 엔터. 자, 중심점 찍었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축의 끝점을 입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를, 글래스는 이제 시각적으로 시야적으로 방해가 되니까 잠깐 가려주고, 자, 어디까지를 여러분들이 지정해서 돌릴 거냐, 두 번째 점을. 그래서 건물의 계략적인 한 중간 정도로 찍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시려면 이 중간의 미드 포인트도 찍을 수 있게 선으로 그려주시면 제일 좋은데, 계략적으로 형태만 보려면 요게 이제 슬래브나 어떤 부분에 딱 맞으면 그곳에 갔다가 스냅 포인트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지 않게끔 중간 어딘가를 클릭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여기 정도를 클릭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얘는 45도로 한번 돌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기 위해서.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정을 했던, 축으로서 지정했던 그 부분만큼만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기준이, 내가 잡아놓은 위치가 이 잡아놓은 위치가 여기에 지금 평행하게 되어 있죠. 평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거기까지의 손잡이를 만들어 놓고 돌리는데, 요 윗부분을 돌리면서 밑에가 트위스트 된다. 예. 그러니까 얘는 형태 변경이 된 건 아니죠. 회전만 된 거고, 얘를 회전시키면서 밑에 부분이 트위스트 된 부분이다. 내가 지정한 부분만큼이 이렇게 지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편심을 줘보면 한쪽을 기준으로 얘가 회전을 할 수도 있겠죠. 트위스트는 회전 축의 중심을 바꿔보면, 요거는 그냥 한 모퉁이를 잡아볼게요. 이런 부분 똑같이 트위스트 전체 선택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둥에 모퉁이 있죠. 여기에서부터 쭉 위로 올려서, 얘도 수직으로 올려야 되니까 프론트 뷰를 사용을 할게요. 여기까지 올리고, 3번은 손잡이 여기로 만들고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레퍼런스 포인트를 45도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얘가 축이기 때문에 요 축은 변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이 그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트위스트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실제로 이런 건물들은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고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문제라고 한다면 정확한 모델링이 아니라 우리가 트위스트나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모델링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바깥으로 500만큼 뺐던 커튼홀 있죠. 커튼홀도 같이 트위스트를 시켰는데 조금 지금 이 중간중간에 기둥들이 노출된 게 보이시죠. 얘가 이제 회전하면서 맞닿은 부분이 생기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조율해 주시면 되겠죠. 요 면을 지금 우리가 면으로 잡아놨으니까 옵셋 서피스 명령을 이용하시면서 솔리드 옵션 빼시고 바깥으로 더 크게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자, 그 다음 밴드 명령을 해볼 건데요. 밴드는 휘는 거예요. 휘는 건데 마찬가지로 밴드도 축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밴드는 축을 1번 클릭, 2번 클릭 해가지고 한 축을 만들면, 그러니까 선을 그리는 거죠, 가상에. 그 선을 우리가 힘을 줘서 휘듯이 휘는 건데, 지금 우리 트위스트 한 것처럼 수직으로 축을 잡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건물이 휜다는 거는 요 방향으로 축을 잡고 휘어버리면 건물이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서 있을 수가 없고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축 모델링에서 밴드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건 평면 뷰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면 뷰에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밴드 명령을 해볼 건데요. 요거에다가 bend 밴드 휘다. 자, 엔터 치면은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입력하라고 나오고요. 전체 선택하고 엔터. 자, 얘는 엑시스라고 안 나오고 스파인이라고 나오네요. 척추를 휘어버리나 봐요. 스타트 오브 스파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작, 끝 이렇게 입력하고 걔네들을 몇 도로 휠 거냐, 몇 도로 밴드 할 거냐 이렇게 지정만 하시면 돼요. 탑뷰로 갈게요. 탑뷰로 가서 요거죠. 자, 밴드의 엑시스를 그냥 외피로 잡읍시다. 클릭하기 쉬우니까 외피의 시작점부터 여기, 그리고 반대쪽 꼭 여기를 안 잡으셔도 돼요. 밴드는 마찬가지로 이제 스파인 어떤 휘기 위한 레퍼런스 라인을 지정하는 거니까 더 바깥으로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수직으로 대신 그어야겠죠. 바깥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한 점 클릭하시고, 그럼 얘가 휘는 거예요. 지금 마우스 움직이면 막 가상으로 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보이시는 리지드라고 되어 있는 거, 리지드가 노로 되어 있는지. 이제 리지드 모델링과 프리폼 모델링은 우리가 첫 시간부터 쭉 모델링 해오면서 차이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는 좀 자유로운 형태 변경이 일어나는 리지드 하지 않은 모델링이니까 리지드 옵션이 노로 되어 있는지만 좀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앵글을 바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point to bend throug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고 이제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실시간으로 모양 변경이 되면서 위치를 클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클릭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각도를 지정을 할게요. 각도를 한 20도만 휘어볼까요? 그리고 시메트리 옵션, 시메트릭을 체크를 할게요. yes로. 요거 중심축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회전시킬 거냐를 물어보는 거라서 요거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얘는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축이 이렇게 20도만큼 회전한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기둥이 조금 늘어났을 텐데요. 늘어났을 텐데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틀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트랜스폼을 시키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기둥의 크기와 형상을 만드셔 가지고 다 뚫어 주시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겠죠. 여러 번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모델링 하실 때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형태 변경을 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뭐 내용을 배우기 위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자, 그 다음에 테이퍼 명령 한번 해볼게요. 테이퍼 명령은 하나도 안 썼네요. 여기 처음에 우리 트위스트 했었고요. 네, 이렇게. 네, 테이퍼. 요 테이퍼는 이게 뭐라고 번역되지? 갈수록 좁아지거나 넓어지거나 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제 사다리꼴 같은. 그래서 예전에 뭐 테이퍼진 같은 거 유행했을 때 위에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통이 좁아지는 바지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테이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단어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 자체가 위로 갈수록 뭐 좁아지게 하겠다라든지 뭐 넓어지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게 테이퍼 명령입니다. 테이퍼. 자, 테이퍼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우리 가선 그었었잖아요. 요 가선을 위와 아래에 다 그어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선을 하나 긋고요. 얘를 복사해가지고 위에도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끝점을 정확하게 위치시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클릭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트위스트 했을 때는 얘가 막 위로 넘어가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손잡이가. 근데 테이퍼는 정확한 위치 지정을 해서 레퍼런싱을 이용하는 거예요. 스케일 1D 하듯이 이제 이건 스케일 2D가 될 텐데 어디서부터의 어디까지의 거리가 어디로 줄어들 거냐 이렇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클릭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클릭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미리 잡아 놓을게요. 여기도 잡아 놓을게요. 자꾸 위아래가 따로 클릭되네. 네, 이렇게 얘를 잡아놓고 트위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다 켜고 트위스트래. 테이퍼 해볼게요. 테이퍼. 자, 마찬가지로 Select Object to Taper 했으니까 전체 선택하시고 Press Enter when done 됐으면 엔터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가지 옵션이 또 뜰 텐데 마찬가지로 Start of Taper Axis 이렇게 나오죠. 테이퍼 할 엑시스를 입력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고 이렇게 끝부분 우리가 그려놨던 가선을 이용해서 축을 그려줄 거예요.
자, 필요 없는 부분들 꺼주시고 여기서부터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위로 간다 그랬죠?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미리 그어놨죠. 2번 점 클릭. end of taper axis니까 얘를 축으로 잡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start distance라고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리, 이 거리를 referencing 해가지고 테이프 할 거니까 정확한 거리 입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거리를 입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놨던 네, 얘를 잡을게요. 자, 그러면 안쪽으로 가면 좁아지고 바깥쪽으로 가면 넓어지고 이렇게 된 거 지금 네,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옵션에 마찬가지로 리지드 옵션 노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플랫 옵션도 노로 체크되어 있는지, 인피니트 노 이렇게 세 개 노로 해놓고 작업을 시작할게요. 됐죠? 그래서 수치를 5 입력해 보실까요? 5m 엔터 한번 쳐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길이를 한번 재보면요. 네, 10m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 저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잡았죠? 가운데서부터 아래 가운데서 위에 가운데로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레퍼런싱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치를 5로 입력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어떤 거리를 몇으로 만들 거냐?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디를 테이퍼링 하느냐에 따라서 축의 위치를 어떻게 지정하는가에 따라서 형태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편심을 한번 줘볼게요. 테이퍼. 자, 클릭. 전체 선택. Press Enter when done. 마찬가지로 테이프 엑시스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얘는 아까 우리 트위스트 한 것처럼 요 바깥쪽 기둥 중심에서부터 기둥 끝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와서 여기 끝까지 됐죠? 네, 클릭하고요. 그 다음 거리를 입력해야겠죠? 오른쪽으로 갈 건데 반대쪽 기둥 끝 요 위치 네, 여기를 레퍼런스 할게요. 지금 레퍼런스가 된 거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얼마만큼으로 테이퍼링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전체가 30이었죠. 50m였죠. 30으로 줄여볼게요. 수치를 30. 네,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축이니까 고정이 되고 요 거리를 레퍼런싱 했잖아요. 요 거리가 전체 30m로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스케일 2D가 일어나는 거죠. 스케일 2D. 마찬가지로 얘도 축 지정.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테이퍼도 여러 가지를 입력하는 것 중에 축의 위치, 시작점, 끝점, 그리고 얼마만큼을 레퍼런싱하고 수치를 몇으로 입력할 거냐, 이게 다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니까 중간 지점에서 한번 축을 끊어 볼게요. 끊어 볼 건데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트위스트는 아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간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중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래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중간층 어디쯤에 있는 슬랩을 하나 잡아가지고, 자, 지금 전체적으로 요 크기를 요 아래 부분에 요만큼만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게 해볼게요. 그러면 레퍼런싱이 아래쪽에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사각형, 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거예요, 축을. 그래서 아이솔레이트 시켜서 얘만 갖다 놓은 다음에 시작점, 끝점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럼 여기 중심점을 우리가 찍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제일 아래까지 내려갈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또 하나 그어 놓고요. 됐죠? 자, 그러면 전체를 선택해야 되니까 다시 다 켜주시고, 마찬가지로 테이퍼 전체 선택 엔터. 엑시스 포인트가 중간 어디쯤에 있었죠? 그래서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여기 있죠? 네. 여기까지. 이 끝점을 안 잡아놨네? 이 끝점은 슬래브 켜가지고 직접 찾읍시다. 네,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네, 이쪽 방향으로 수직. 네, 이렇게 클릭.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이 테이퍼링 될 건데 치수를 얘도 30으로 한번 해볼까요? 늘어난 이유가 제가 위쪽을 클릭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아래쪽을 클릭해야 되는데, 그렇죠? 강의 자료대로 해야 되니까 모양을. 네, 그래야 줄어드는데, 아니구나. 30으로 하면 늘어나는구나. 반지름이니까. 그쵸? 지금 중심점에서부터 클릭했으니까, 네, 30으로 하면 늘어나는 게 맞네요. 네, 강의 자료는 20으로 되어 있네요, 수치가. 착각했네요. 20으로 그럼 줄입시다. 네. 중심점에서부터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 길이가 50m짜리니까 반으로 하면 25m, 그래서 30으로 하면 5m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으로 해야지 줄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제가 슬래브 선택을 안 했나요? 그런가 봐요.
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shear 명령을 해볼게요. shear. 이게 이제 전단력이라는 뜻인데 옆에서 미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의 방향성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옆으로 밀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휘어진다기보다는 옆에서 수직으로 밀면은 얘가 이렇게 누우려고 하겠죠. 기울어지려고 하겠죠. 예? 기울어지려고 하면서 힘이 세게 밀어지면 이제 파쇄가 일어나는 예, 그런 방식인데 살짝 밀면은 살짝 기울어지겠죠. 예, 그런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축 입력이 필요하니까 밑에 사선을 하나 그어서 중심점을 클릭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계속 그리는 이유는 여기 중심을 클릭하기 위해서지 여러분들이 어떤 축의 중심을 뭐 바깥쪽이나 내가 레퍼런싱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굳이 그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shear 전체 선택하시고 엔터. 마찬가지로 오리진 포인트 이렇게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미드 포인트에서부터 얘도 올라가야겠죠. 건물을 길이 방향으로 휠 거니까, 그러니까 높일 거니까 이렇게 뷰를 키워드릴게요. 이렇게 윗방향으로 선택하시고 클릭하시면 돼요. 이제 축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오리진 포인트, 레퍼런스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이제 사실 레퍼런스 포인트라서 정확한 위치를 찍어 주시는 게 좋은데 이것도 수치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앵글. 그래서 한 10도 정도 내가 힘을 주겠다. 그럼 이렇게 10도만큼 이렇게 건물이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렇게 트랜스폼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네요. 네, 어디를 클릭하든 결과값은 같네요. 네, 축 자체를 각도로 회전시키는 거니까 거리가 아니라 shear 앵글이니까 각도는 내가 그린 축의 거리랑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회전하니까 축을 짧게 그리든 길게 그리든 얘는 큰 차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차이가 없네요. 그래서 여기는 뭐 오리진 포인트, 레퍼런스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그냥 축 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그냥 각도 입력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휘는 건물도 있지만 시어 같은 경우는 이제 탑뷰에서도 요거 한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끝점을 클릭할 수 있게 선을 하나 그어 놓고요. 중심점 클릭할 수 있게 시어 한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윗방향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뒤틀리는 거죠. 요게 이제 각도가 되는 거죠. 그쵸? 얘도 뭐 10도 입력을 해보면 각도는 X축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이렇게 그래서 10도만큼 회전된 그러니까 전단력이 일어난 뒤틀린 형태의 건물이 만들어진다.
중심축이 아니라면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하셔가지고 해도 괜찮겠죠. 하지만 형태는 좀 다르다. 예. 기준되는 어떤 축의 시작점, 오리진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가 다른 거지. 예. 형태는 똑같겠네요. 각도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명령어들 다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보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요거 모델링을 좀 해보기 위해서 자세히 한 건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뒤에 배우신 트위스트나 밴드, 테이퍼, shear 이런 명령어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만들어 놓고 형태 변경을 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리빌드하고 컨트롤 포인트로 면 조절하고 뭐 이런 것처럼 뭔가 복합적으로 자세하게 조절할 내용이 생긴다라고 하면 큰 틀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한 후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만들어 넣어야지 정확한 모델링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 한 과정들은 전체적으로 형태를 만들어 보는 거 하나, 요거 한번 해보는 거랑,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냥 응용적으로 트랜스폼 명령들을 해보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설계 모델링 하실 때는 요 형식대로 하시면 안 되고, 형태를 변경시키고 싶다, 내가 여러가지 면 툴들을 통해서 모양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걸 통해서 완벽하게 모양을 다 만들어 내신 다음에 구조 시스템은 결정을 미리 좀 해두시긴 해야겠죠. 그래서 그 구조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형태적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에 따라서 구조 내용들을 이제 완성시켜 나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셔야 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뭐 총 MT도 잘 다녀오시고 투표도 잘 하시고 다음 주에 그리고 다다음 주에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이 컴퓨터로 녹화를 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 바라고, 소리 테스트도 다 하긴 했는데 조금 작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소리를 강의실에서 하듯이 크게 하진 않아서. 그래서 너무 작으면 볼륨을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